사모펀드를 비롯한 기관 투자가들이 매수를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저 알루미늄 가격 올라간 원재료 가격 상승한 부분을 전가를 잘 해서 타이어 코드의 주가는 다 지금 10배 미만, 그 다음에 1배 미만, 코롱 인도도 주가는 낮은 수준이거든요. 타이어 코드 쪽이 어느 정도 회복이만 되면 PBR 1배 정도까지만은 가도 되지 않을까. LNG 운반선, 그 다음에 LNG 저장 터미널 이런 것들이 계속 저희가 봤을 때 유럽 쪽에서 확장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지난 수요일 날 기관들 매수 강도 탑 20 중에서 가장 매수 강도가 강하게 나온 종목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고 이 매수세가 이어진다라면 시장이 안정되었을 때 강하게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공부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라는 기업이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 사이즈가 작은 기업일 것 같아요. 시가총액이 아마 2천억대 스몰캡이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기업은 주로 지금 보시면 알루미늄 전해 콘덴서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 제품이라든지 자동차에 들어가는 콘덴서 관련된 부분을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주요 그러면 전해 콘덴서라는 주력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원재료가 뭔가 이제 사업 보고서를 가지고 와 봤는데 ALFOIL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알루미늄 포일입니다. 즉 우리나라 말로 알루미늄 박이라는 것은 얇은 박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루미늄 포일, 알루미늄으로 만든 아주 얇은 박이 이 전해 콘덴서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주요 원재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거의 80%에 해당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대부분 원재료를 수입해 오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최근처럼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안 좋겠네. 수입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죠. 근데 작년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알루미늄 포일이 원재료 가격은 8,500, 7,600, 7,100으로 안정을 찾고 있는데 올 1분기는 저게 많이 올라갔을 가능성, 그죠? 그 부분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 올라간 부분을 판가에 전가를 잘 하면 좋는데 전가를 못하면 이익이 1분기 실적이 안 좋아질 가능성. 근데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사모펀드를 비롯한 기관 투자가들이 매수를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저 알루미늄 가격 올라간 원재료 가격 상승한 부분을 전가를 잘 해서 1분기 실적이 잘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일단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게 하나가 있고요. 본업에 이제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작년 실적은 2010년도 이후로 가장 역대 최고치 영업이익이 나왔거든요. 그 부분이 이어질지 1분기 실적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이 기업의 이제 주가 하방 경직을 만들어주는 하나는 뭐냐면 시가총액 제가 조금 전에 2천억 정도 초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많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주식을 좋아해서 주식에 투자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세시럽 같은 경우는 제가 한세시럽의 CFO 부분이 불러서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저희 KB증권 내에서 제가 기관 투자가들 대상으로 이제 뭐 펀드라든지 자문사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 상품들을 이렇게 소싱해주는 그런 역할도 제가 했었거든요. 상품 전략부 있을 때 한세시럽에 계시는 CF 분이 저를 부르셔서 우리가 주식에 관심이 많아서 주식 개별 우리 고유 자금으로 그런 운용을 하고 있는데 어떤 쪽 운용사들이 어떤 자문사들이 요즘 운영 잘해요. 수익률 한번 뽑아서 갖다 주세요라고 해서 제가 들고 가서 브리핑을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고유의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 경우에 주식이라든지 이런 운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자금들을 운용을 합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대부분의 현금성 자산을 2,500억을 단기 금융 상품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 단기 금융 상품. 근데 단기 금융 상품의 대표적인 게 CMA라고 대표님 들어보셨죠? 네. 그런 CMA가 대표적이고 아니면 단기 예금, 보통 예금 이런 부분들. 네, 그래서 언제든 현금화할 수 그렇죠. 언제든지 유동성을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 회사가 2,500억을 가지고 있고 현금 및 현금 자산도 한 250억 정도를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2,500억 정도,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비해서 그 규모보다 훨씬 더는 아니지만 시가총액 규모의 현금을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그리고 하방은 좀 막아줄 수 있는, 왜냐하면 이러한 펀더멘털이 있기 때문에. 근데 본업도 전에 콘덴서 쪽 업황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1분기에 알루미늄 포일 가격 전가를 잘해서 1분기 실적이 잘 나오면 이러한 바텀 자산도 있기 때문에 주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후보군 중에 하나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여의도의 지금 기관 투자자들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 트레이딩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가총액이 2,300억이네요. 네. 근데 그 현금성 자산은 그런데 그 부채는 어떻게 돼요? 네, 부채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네, 부채는 안 가지고 왔는데 부채는
안 많기 때문에 제가 아직 안 가져왔거든요. 믿어도 될까요? 부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그냥 바로 보여드릴까요? 네, 네. 바로 한번 보죠, 뭐 그러면. 그렇죠. 네, 왜냐면 우리 또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게 우리 대표님의 또 스타일이시니까. 네, 자, 한번 보죠. 불안해. 네, 상장 기업 분석에 들어가서 삼명전자라고 보시면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서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도 이렇게 네. 확인해 보시는 거를 네, 네. 자, 이거 뭐 그냥 부채 총계 얼마 안 되네. 부채 총계가 제가 사기치는 거 아니라는 거를 그냥 사기는 네, 아니에요. 대표님이 제가 아마 사기치는 걸로 제가 왜냐면 치나요? 지난번에 그거 나로 누리요 제가 그거 나로 누리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신뢰가 바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티가 나는구나. 네네. 저 그것 때문에 제가 어린이날 편히 못 쉬었습니다. 네. 그냥 요거 그냥 뭐 복잡하게 보지 마시고 4.97%밖에 안 된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이 회사의 부채 비율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회사뿐만 아니라 내가 관심 있는 기업에 부채가 엄청나게 부담스러운지 보려면 그냥 부채 비율 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 보시면 거의 5% 전후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는 거의 뭐 남한테 빌려서 장사하는 기업이 아니다라는 거, 사기 아니다라는 거. 네, 네. 믿어지겠어요. 네네네. 2,500억. 네. 알겠습니다. 실수가 만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오늘 만회됐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그래서 삼명전자의 실적이 이제 작년도 연말 2021년도로는 잘 나왔는데 원래 1분기가 이제 잘 봐야 되는 게 알루미늄 가격이니까 당연히 알루미늄이 이제 주요 원재료가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대부분의 비초금속 가격들이 다 급등을 했잖아요. 지금 이 알루미늄 가격 추세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2021년도 그리고 2022년 상반기에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는 조금 내려왔지만 어쨌든 레벨 자체가 작년도보다 높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얼마나 잘 전가했는지가 1분기 실적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 만약에 기관 투자가들이 우리보다 정보력이 앞선다라면 저게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 트레이딩을 하고 있을 가능성 정도 한번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지난 수요일 날 기관 투자가들이 21억을 샀는데 요거는 금융 투자 중심으로 샀고요. 2015년도 이후로 7년 동안 역대 랭킹 1위에 해당하는 매수 금액이었다 정도까지 여기까지만 삼성전자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 주식이 되게 무거운데. 네, 무거워요. 네, 근데 진짜 한 5% 올랐네요. 근데 연속 해가지고 한 8% 올랐네. 네네. 그렇죠? 최근에 3일, 4일. 네, 올랐는데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무거운 주식이고 한번 오를 때 쫙 뽑았다가 또 쉴 때는 확 쉬는 상황인데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중요한 또 변곡점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체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그 다음이 삼성전자 다음 종목이 아까 이제 기관 투자가 탑 20 종목이 코롱인더라는 종목이었거든요. 코롱인더. 코롱인더가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러면 기관들이 왜 들어왔을까 아이디어를 한번 공유를 해볼 만한 그런 위치이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코롱인더까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코롱인더는 여러 가지 사업부가 있습니다. 화학 제품을 만드는 사업부도 있고 우리가 입는 옷 요것도 이제 섬유 특히나 골프 의류 요즘 활발하게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입는 옷 쪽도 코롱 쪽 브랜드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의류 쪽도 있고 또 하나가 제가 가지고 온 부분이 타이어 코드라는 부분입니다. 타이어 코드가 뭐냐면 그림을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대표님도 이제 타이어 이제 가지고 계실 텐데, 당연히 타이어 가지고 계시겠네요. 네. 원하지 않겠지만 타이어를 보유를 하고 계실 텐데, 네. 그 타이어를 뜯어보면, 여기 이제 그 타이어의 내구성을 보강하는 소재로서 이렇게 타이어 코드라는 게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PET, 페트로 만드는 소재도 있고, 여러 가지 소재로 이제 이 타이어 코드를 만드는데, 뜯어보면 요게 있는데, 타이어의 내구성을 보강하는 소재다라는 거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그러면 이게 좋아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대표님? 타이어가 많이 팔려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글로벌 자동차 생산, 출하 뭐 이런 것들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의 하나로 본다면 맞죠. 네네네. 자동차가 많이 팔려야 그 다음에 따라가는 게 부품이니까. 네네네. 아니면 뭐 타이어가 마모가 많이 돼가지고 이 교체가 많이 늘어나든지 그죠?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네,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인데 타이어 코드 이 부분만 제가 뜯어서 가지고 왔을 때 비교할 수 있는 비교군은 효성 첨단 소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는 말 그대로 타이어 코드도 하고 있고 탄소 섬유라든지 이런 수소에 들어가는 그죠? 그런 부분
부분들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분기 실적만 딱 뜯어놓고 봤을 때는 효성첨단 소재가 조금 더 잘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출액이 30%, 영업이익이 22% 증가를 했는데 코롱인더는 매출액은 늘어났는데 영업이익은 8% 이렇게 감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두 종목만 비교한다면 연화산 영업이익도 그렇고 밸류에이션도 효성첨단 소재가 나은 그런 그림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측면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타이어 코드의 원래 이제 그 1개월 연초 이후의 수익률을 보면 주가 다 빠졌잖아요. 다. 코롱인도 최근에 조금 지난 수요일에 좀 오르면서 플러스로 전환되긴 했는데 주가는 다 지금 10배 미만, 그다음에 1배 미만, 코롱인도도 주가는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두 종목 다 주가 위치는 매우 지금 좀 낮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롱인도 그러면 지난 수요일 날 기관들 외국인들의 이 매수는 2015년도 이후에 랭킹으로 어느 정도 되나라는 걸 보니까 기관들이 155억을 샀는데 이게 랭킹 1위에 해당하는 아주 큰 금액이 들어온 겁니다. 네, 기관이 거의 지금 한 2주 이상 연속으로 꾸준하게 사고 있죠. 네. 지금 주가는 많이 빠진 상태인데 사고 있고 특히나 어린이날 전날 산 금액은 최근 7년 동안 랭킹 1위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외국인들이 93억 샀는데 외국인들은 랭킹 10위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이다라는 걸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4일날 확 샀네요. 양쪽에서. 그러니까 주가가 7.35% 올랐죠. 네, 근데 올랐는데 주가 수준을 보시면 길게 이렇게 놓고 보시면 워낙 많이 빠졌다가 바닥에서 이제 거의 이제 고개를 한번 든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추세적으로 저게 좀 올라가 주려면 타이어 코드 쪽까지 산업재 부문까지 좋아져야 되는데 완성차 회복이 좋아지고 그러면 아마 이 타이어 코드 쪽 실적 개선 속도도 빨라지면서 주가에 훨씬 더 강한 동인으로 작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거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타이어 코드 가격이 어떻게 되고 저기 숫자 어떻게 되는지 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골프웨어 쪽은 잘 되고 있습니다. 의류 쪽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1년 대비해서 2022년도에 성장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거의 골프를 지금 이제 끊었기 때문에 골프 옷을 안 사고 있는데 많은 이 젊은 20대, 30대 분들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 골프 의류를 사신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제 주위에 젊은 직원들은. 그 인스타그램인가요? 그러니까 골프 가서 뭐 몇 점, 이거 뭐 100타 밑으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특히 우리 여성 골퍼분들은 인스타그램에 그 사진 한 장 올리기 위해서 의류를 구매하신다는 이야기들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골프 의류 쪽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 코롱인데 골프 웨어 부분 매출액도 작년도 대비 올해 많이 성장하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코롱인더의 PBR 밴드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0.7배 초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가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그런 수준에 있다는 거죠. 이 회사가 수소 관련해서 막 업황이 좋고 수소 관련된 프리미엄 받을 때 1.3배까지 올랐고 과거에 1.6배까지 올랐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0.7배다. 그러면 앞으로 골프 의류 좋아지고 의류 사업부 좋아지고 타이어 코드 쪽이 어느 정도 회복만 되면 PBR 1배 정도까지만은 가도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타이어 코드 쪽 회복 체크하시면서 외국인 기관들 수급 계속해서 유입이 되는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두 종목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게 하여튼 그래서 4일날 하여튼 7%대 올랐으니까. 네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좋아 보인다고 해서 지금 바로 따라가기에는 또 그래도 무리가 있는 거죠. 네네. 지금보다는 일단 요런 컨셉으로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아이디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글로벌 뭐 미국이라든 이런 부분들이 좋아졌다라면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을 것 같거든요. 은봉에 한번 사보자. 지난주 수요일 날 양봉의 시가를 또 리스크 관리 가격이나 손절 가격으로 잡고 오늘 미국이 많이 오늘 흔들릴 때 우리가 이제 분할 매수를 한번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렸을 텐데 지금 그 정도 뭐 투심 그리고 그렇게 주말을 앞두고 공격적으로 제가 할 만한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일단 오늘 금요일이니까 환전해보자. 네. 그렇죠. 금요일은 보통 그 장 마감 후약으로 끝날 경우들이 많으니까 네네네네. 주말 들고 가기 불안하고 주말에 네네. 또 어떤 뉴스가 터질지 모르니까 맞습니다. 네. 예, 그거 감안하셔서 네. 좋다 생각하는 것도 어쨌든 쌀 때 사자 네, 내려갈 네. 때 이런 네. 마인드 가지시는 게 그리고 좋고요. 많이 빠진 상황에서 바닥권에서 지금 조금씩 업황이 회복되고 있다 정도는 알고 있자라는 컨셉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네.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들 이렇게 뭐 타이어가 됐든 자동차와 관련된 후속 네네. 여기에 좀 뭔가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좀 찾을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만약에 자동차 완성차의 데이터가 나왔는데 글로벌리 출하가 증가한다든지 생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오면 이쪽 타이어 코드 쪽도 이제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동해서 같이 봐야 된다는 아이디어를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러시아 관련한. 네네. 요거는 지난번에 이야기를 한번 드렸기 때문에 짧게 한번 넘어가 보면 이제 그 LNG 터미널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LNG 운반선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요 관련된 세 종목은 주목을 계속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중에서도 하이로코리아와 성강밴드 쪽으로 지난 수요일도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종목 그다음에 특히 펀더멘탈 쪽으로 너무 걱정을 안 하시고 싶다면 하이로코리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이로코리아 성강밴드 정도 여러분들 눈여겨서 계속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제가 LNG 밸류체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LNG 수송선 관련해서는 우리 이제 한국 카본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 터미널 관련해서는 관광과 방금 말씀드렸던 피팅 관련주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계속 앞으로 증가를 할 것 같아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LNG 운반선 그다음에 LNG 그 뭐 저장 터미널 이런 것들이 계속 저희가 봤을 때 유럽 쪽에서 확장이 될 것 같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그러면 한국 카본 관련해서 이야기 가볍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난주 수요일 화요일 날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뭐 수주 받은 거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네. 그게 이제 의미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 지금까지 이제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향으로 주로 많이 했었는데 이제 대우조선해양으로도 고객이 생겼기 때문에 이거는 또 한국카본한테 매우 긍정적인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LNG의 화물창, 즉 LNG 배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위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상당히 온도를 이제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서 여기에 LNG를 실어서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본행제 화물창을 어떤 소재로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놓은 건데 이거는 이제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가벼운 표를 가지고 제가 그냥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 LNG 본행 관련해서 이제 화물창 관련해서 기술을 전 세계적으로 독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프랑스의 GTT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LNG 그 한국카본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뭐 배를 하나 이제 하게 되면 그 프랑스 GTT사의 기술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하나당 한 100억 정도의 로열티를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데 아무튼 그 프랑스 GTT사의 LNG 화물창 기술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마크 3라는 게 있고 NO96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주로 우리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하는 게 위에 있는 이 마크 3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마크 3에 들어가는 이 소재 중에 하나가 이거 RPUF라는 건데 이게 폴리우레탄 폼입니다. 강화 폴리우레탄 폼. 네. 이게 이제 한국카본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독점으로 하고 있는 게 트리플렉스 요건데 핵심이 뭐냐면 이 NO96이라는 요 부분은 지금 보시면 이 슈퍼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요거 있죠. 요것만 RPUF를 하지 나머지는 이 RPUF 즉 폴리우레탄을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중요한 뉴스가 뭐냐 하면 대우조선해양이 NO96 슈퍼 플러스라는 요 부분을 이번에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하려면 폴리우레탄 폼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국카본이 당연히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쪽만 하다가 대우조선해양이 NO96 슈퍼 플러스 이 부분을 이제 활용한 LNG를 수주를 했고 여기에 한국카본한테 줬다라는 것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이 부분이 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객사가 더 늘어났고 앞으로 더 한국카본은 프리미엄이 생겼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카본, 그러니까 우리 이게 너무 어려워서 네. 한국카본이 새로운 어떤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술 개발이 됐다. 그렇죠. 네, 그렇게 기술 개발이 원래 가지고 있는 기술인데, 네, 그게 이제 상용화됐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만드는 쪽으로만 활용이 됐는데 이번에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수주 받은 쪽으로도 그 부분이 적용되는 게 생겼기 때문에 한국카본한테 이제 발주를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대우조선해양 쪽으로도 그 소재가 들어가니까 매출이 더욱더 이제 확대가 될 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국카본 그동안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좀 사모았었는데 네네. 그러다가 이제 좀 매도하기도 하던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이렇게 뭔가 펀더멘털적으로 좋아질 만한 중장기적으로 요소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저는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트리플렉스라는 것을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렸는데 동성화인텍도 제가 이거 독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카본이 네. 동성화인텍이 이 트리플렉스를 사용하려면 한국카본한테 돈을 주고 이거 사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이런 기술력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죠? 보시고요. 끝났죠? 네,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그 페이션스님인가 봐요. 그
전 재산을 포스코홀딩스에 투자하셨는데 그러고 이제 초보시다 보니까 이제 불안한 거라 전 재산이 들어갔으니까 일단 투자 이렇게 좀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데 일단 거기에서 이제 실수를 하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불안해서 이제 지금 그런 상황이신데 네네네. 포스코홀딩스 간단하게 좀 언급 좀 해주시죠. 아,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포스코잖아요. 네. 네네. 포스코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수급적으로는 저는 크게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리 지금 철강 쪽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쪽에서 공급 자체가 지금 약간 셧다운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뭐 유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급이 타이트해지고 우리나라 철강사들에 대한 이제 수출 가능성도 좀 더 커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 이제 철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원가들, 소재들도 지금보다는 하반기 들어서는 조금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고 자, 이렇게 이제 경기가 조금 어느 정도 주춤한 구간에서 중국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에는 좀 인프라 투자라든지 경기 확장 정책으로 중국은 계속 갈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서 가장 쉽게 뭔가 숫자를 끌어내려면 인프라 투자,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그런 투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중국 쪽에 철강 수요가 계속 늘어날 거고 중국의 철강 수요 타이트 가격 강해지고 그러면 우리나라 철강사들한테도 또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가격에서 이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급하게 좀 매도를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거고 또 하나가 포스코는 이제 2차전지 소재라든지 그런 쪽으로 지금 서서히 확장해 나가고 있는 그런 성장 쪽으로도 하나 이제 붙이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철강에다가 플러스 본업에다가 신성장 산업까지 붙으면 잘 되면 중장기적으로 지금 가격대는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구간이라서 전 재산을 투자하시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지만 지나고 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미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만큼 싸다. 그다음에 확실한 우량주다 이런 확신이 있으셨으니까 하셨지만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는 좀 기다리셔도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어느 정도 그 본전 오면은 좀 비중을 줄여서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 신성자 산업을 2차 전지 소재 쪽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게 글로벌리 잘 될지 안 될지 그렇죠. 그거는 알 수 없는 거고 제가 참고로 하나만 대표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중요한 뉴스가 나온 게 있어서 지금 당장 나온 거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쉬는 사이에 주말에 주말이 아니죠 또 그러니까 향수에 취하면 안 된다니까요. 5월 4일날 밤에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 유미코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벨기에에 있는 회사인데 양극재 2차 전지 양극재 소재 1위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에코프로 BM LNF보다 훨씬 더 캐파가 크고 잘하는 회사거든요. 유미코. 근데 유미코를 LG화학이 인수한다라는 이야기가 독점으로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LG화학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LG화학이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확장을 하려고 지금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렸죠. 근데 그걸 한 방에 가능하게 한 게 양극재 이미 글로벌리 1위 하고 있는 회사 인수해버리면 바로 올라서 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일단 양사에서는 아직까지 우리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라고 이제 일반적인 뉘앙스로 이제 나왔는데 그게 이제 없던 이야기가 나오진 않을 것 같고 지금 2차 LG화학이 하려고 하는 스탠스를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하고 있는 테슬라 향으로 양극재를 납품하는 것을 LG화학이 하고 싶어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포스코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다 우리의 전 재산을 못방한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 다시 말씀드리면 LG화학이 혹시라도 그 뉴스가 만약에 괜찮은 뉴스로 나온다면 주목해야 될 회사가 하나가 있어서 유미코어라는 얼마 전에 협약을 하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협력하기로 하는 회사가 있는데 E&D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E&D. 코스닥에 E&D가 유미코어랑 협력을 해서 양극재에 들어가는 소재를 납품하기로 했고 지금 5월 달에 증설이 거의 마무리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LG화학 쪽으로 이제 유미코어가 인수가 돼서 넘어가게 되면 이 E&D가 앞으로 만들어내는 2차 전지 소재는 LG화학에서 LG에너지솔루션에서 테슬라, 즉 테슬라 밸류체인으로 E&D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열리기 때문에 만약에 이 뉴스가 긍정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앞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회사 중에 하나가 또 E&D가 또 될 수 있다. 요 작은 종목까지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보유를 하라는 거죠. 포스코홀딩스는 지금은 움직일 자리 아니다. 지금 밸류에이션이나 그럼 글로벌리 돌아가는 철강의 그 업황상으로는 지금 버릴 자리 아니기 때문에 보유를 하시고 그 몰빵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오늘의 결론은 거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한나 연구원하고 그 2차 전지하고 배터리 관련해서 한번 집중 분석을 해봤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LG화학이 기대할 만한 이유가 네. 이제 수직 계열화를 그리고 자기네가 이 결정권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냥 자기네가 그냥 써버리면 되니까 네, 네. 결정해가지고. 맞아요. 네. 네, 그게 무서운 거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세상에 가장 뭐라고 하죠? 확실한 건 하나도 없으니까. 없습니다. 네, 항상 확실할 것 같으면 네. 네, 이럴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제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준비는 하지만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네, 그래서 리스크 관리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중요하고요. 네, 하여튼 잘 비중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본전 오시면.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